네,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가격리입니다. 이를 두고 혼란이 이번에도 좀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가격리라는 게 일단 그 법에 따라서 그렇죠. 취해지는 조치잖아요. 감염병 예, 예방법. 맞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법, 정확하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병원 감염이 됐다고 의심되는 자는 입원이나 격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가격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뭐 후안에 다녀왔던 여행자들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통보됐던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칙이 좀 부과가 되는데 그 수칙이 14일입니다. 기간은. 네.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가족과도 접촉이 좀 금지돼 있어요. 접촉을 하려면 2m 이내 외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밖에 못 가게 돼 있고 개인 용품 사용하면서 뭐 체온도 재면서 모니터링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접촉이 금지되는데 그렇죠. 불가피할 경우 2m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으려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지침을 어긴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한 경우 그렇죠.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위반입니다. 네. 수칙을 부여한 거고 안에서 뭐 사실 개인 용품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했던 2m 두고 대화해라.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가 격리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식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했던 거는 이 법 위반이 수칙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뭐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고 다만 이제 그걸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이제 좀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네. 이 자가 격리의 그 어떤 점들을 지켜야 되고 그 수칙이 뭔지가 또 제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된 상황이어야 만약에 이를 어겼으면 맞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또 지금 우리가 이걸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과연 처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5번 환자거든요. 이 네. 15번 환자 같은 건 좀 애매해요. 일단은 수칙이 전달은 되긴 했는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요. 자가격리가 제대로 통보가 돼야 됩니다. 그 통보가 뭐 전화 유선사항 이런 거 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사실상 통보라는 거는 문서라든지 통보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 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상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메르스 때 이걸 위반해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꽤 많았어요. 위반자가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 징역이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100만 원 벌금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음성이 나중에 판정받았었거든요. 또 선고유예라고 뭐 크게 처벌 안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감염병 사태를 겪게 될지 이제 모르고 네.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이게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법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3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상향할 수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선으로 할지 무선으로 할지 통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정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통보가 된다면 그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수치가 어떻게 전달될지 이것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유선 통보와 서면 통보 그리고 통보 시기를 더 구체화해서 네. 지침을 마련하고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이 또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혼란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해외여행만 갔다 와도 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라.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되고 네, 혹시나 문제가 퍼질 될 수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해외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거는 정부가 아닌 일반 업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했으면 근로기준 위반이 되고
휴가가 아닌 휴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돼서 처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주가 필요해서 휴가를 써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업이 되는 거고 휴업이 된다면 그 사업주가 한 70%에 해당하는 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임금료를 지급하고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좀 더 구체화를 해서 뭐 그렇죠. 해외에서 왔는데 뭐 어떤 경우 뭐 증상이 있다거나 맞습니다. 그럴 경우로 좀 더 구체화하면 또 혼란이 줄지 않을까 이번 싶고요. 경험을 토대로 하면 어쩌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감염병 예방법에 이런 것도 규정을 정확하게 둬가지고 다만 이제 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뭔가 보건당국하고 긴밀한 접촉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가격리 조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네. 있지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휴가를 좀 해라 지금 불안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 부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자가격리가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뭐 급여를 받을 수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이상이 되면 12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4일 미만이면 뭐 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법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한 경우는 이 비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비용을 줄 수도 없고 비용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또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라든지 이 통보하고 관련돼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가 앞으로를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자가격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네. 짚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